텍사스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Q2 스타디움은 뜨거웠습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 오스틴의 홈 관중들은 초록빛 함성으로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을 비비며 워밍업 타이밍을 가늠하던 나는 경기 전 라커룸에서 손흥민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초반이 중요하다고, 원정에서 먼저 골을 넣으면 경기는 우리 것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처럼 과장이 없었고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우리가 2대1로 이긴 것도 그가 경기를 지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도 어시스트도 없었지만 8개의 키패스와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지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전 며칠 동안 나는 1차전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손흥민이 어떻게 오스틴 수비진을 흔들었는지, 어떻게 공간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팀 전체의 리듬을 조율했는지 그 영상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공을 가지지 않은 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를 교란시켰다는 것을. 일리의 산체스와 다른 미드필더들이 그를 따라다니느라 정작 중요한 공간을 내줬다는 것을. 경기가 시작되자 오스틴은 1차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면 시즌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의 압박 속에서도 여유로웠습니다. 전반 10분, 중원에서 공을 받은 그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자 수비수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순간 중앙에 거대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을 가지지 않을 때조차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21분이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부안가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스틴의 수비수들이 재정비할 틈도 없이 부안가의 패스가 그에게 정확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받자마자 폭발했습니다. 40m를 질주하는 동안 그의 스피드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왼쪽 엔드라인부터 페널티 박스를 향해 질주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치타 같았습니다. 벤치에서도 그의 발이 잔디를 차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이 일순간 정적으로 바뀌었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왼쪽 코너, 6야드 박스 모서리. 그 각도에서 골을 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골키퍼는 니어 포스트를 완벽하게 막고 있었고 슈팅 각도는 너무나 좁았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컷백, 중앙로 크로스. 하지만 손흥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스텝오버로 산체스의 균형을 무너뜨리더니 그 다음은 단 하나의 선택, 왼발의 폭발. 손흥민의 시그니처처럼 공은 골키퍼의 손끝과 발끝을 스치지도 못한 채 왼발로 강력하게 때린 공은 마치 레이저처럼 그대로 골망을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천재.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분 후 다시 한번 역습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팔렌시아가 절묘한 공간 패스를 찔러 넣자 손흥민은 또다시 폭풍처럼 질주했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수를 순식간에 따돌리며 그는 이미 골문 앞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골키퍼가 뛰쳐나와 각도를 좁히자 손흥민은 마치 사냥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맹수처럼 볼을 툭 치고는 골키퍼마저 농락하더니 반대편에 있는 부안가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이 수비수의 발끝에 살짝 걸리자 손흥민은 이미 몸을 돌려 동물적인 감각으로 다시 볼을 살려냈습니다. 그의 왼발이 반박자 빠르게 반응했고 곧바로 부안가에게 다시 패스를 밀어줬습니다. 빈 골문 앞에 선 부안가는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대0 겨우 25분 만에 경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그 장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을 수도 있고 어시스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1분에는 자신이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25분에는 부안가에게 연결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기적이지도 너무 이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승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안가가 44분에 추가골을 넣으며 전반은 3대1로 끝났습니다. 오스틴이 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경기의 흐름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체룬돌로 감독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집중력을 잃지 말라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3대1이라는 스코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틴은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우리의 수비는 견고했습니다. 요리스는 69분 오스틴의 슈팅을 환상적으로 막아내며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그가 공을 가지지 않을 때조차 3명의 수비수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겼고 우리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88분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내 등번호가 떴습니다. 손흥민과의 교체. 나는 재빨리 웜업 재킷을 벗으며 터치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을 빠져나올 때 나는 그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90분 가까이 전력 질주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마무리 잘하라고 그가 짧게 격려해 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벤치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귓가를 때렸고 잔디의 촉감이 발밑에서 느껴졌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땀에 젖은 얼굴을 비췄고 차가운 텍사스의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나는 집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체 투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손흥민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그가 88분 동안 써내려간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할 기회였습니다. 추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분의 추가 시간. 나는 오스틴의 공을 가로채며 공을 찾고 그 공이 델가도에게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델가도의 패스가 완벽하게 내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비수들이 나를 막으며 달려들던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손흥민의 골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좁은 각도에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는 골을 넣었습니다. 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의 선택을 했고 실행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수비수와 골키퍼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순간의 선택, 나는 오른쪽으로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4대1 경기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골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를 지배한 것은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감사. 그가 88분 동안 만들어 놓은 무대, 그가 지쳐 떨어뜨린 상대 수비진, 그가 열어놓은 공간. 모든 것이 그의 작품이었고 나는 그저 마지막 붓질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내 골은 손흥민이 그린 그림의 마침표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 88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순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세레모니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벤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기뻐하며 그라운드로 달려왔습니다. 나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팀 동료들이 나를 축하하려 했지만 나는 손흥민에게 먼저 달려갔고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에게서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한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팀플레이였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하는 것.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순간에도 동료를 살리는 것.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도 팀의 일부로 남는 것. 손흥민은 88분 동안 경기를 지배했지만 그가 벤치로 나온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팀은 안정감을 얻었고 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선수는 토트넘에서 173골을 넣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으며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내 동료였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경기가 끝났습니다. 4대1 승리. 우리는 컨퍼런스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라커룸은 환호로 가득했고 나는 조용히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경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밴쿠버와의 준결승, 그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손흥민 곁에서 뛰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커리어의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산호세에 있을 때 나는 주전 공격수로서 골을 넣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팀을 위해 움직이는지, 어떻게 동료를 살리는지, 어떻게 큰 무대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지.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과 결단력 그리고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에서도 망설이지 않았던 그 확신. 그게 챔피언과 일반 선수의 차이였습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슈팅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가 더 확실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순식간에 판단했습니다.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의 완벽한 균형. 그날 밤 나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더였고 멘토였고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뛰는 매 순간이 나를 더 나은 선수로, 더 나은 팀 플레이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밴쿠버와의 경기에서, 또 그 다음 경기에서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만든 무대에서, 그가 열어준 기회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보답하는 길이고 팀을 위한 길이고 나 자신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상 태극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